바이든과 문재인의 통화가 계속 늦어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온갖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어지간히 바이든과 빨리 통화하고 싶다 해서 통화 일정을 빨리 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자, 바이든이 당선자로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세계에서 다 축전을 보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전화를 자신들의 순서에 따라 해서 그때 문가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은 근데 바이든이 취임 이후에 지금 통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신임 외교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정상통화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오늘로서 지금 2월 1일로 달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하고 22일 날 캐나다와 정상통화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대체로 이웃집부터 먼저 하지요. 그리고 23일 멕시코, 영국. 그거는 이제 앞집이 캐나다고 뒷집이 멕시코니까 앞 뒷집하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그래서 이거 영퍼도까지는 미국의 주요 순위 나라 순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26일은 러시아, 27일은 일본까지 순차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서가하고 통화는 한밤중에 해서 화제가 됐죠. 그래서 인접 주요국들을 먼저 대화한 뒤 유럽, 아시아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27일 날 서가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 정상은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제일 먼저 한 뒤 그 뒤에 곧바로 한국 대통령하고도 하루 뒤에 했는데 이번에는 27일 날 했는데 5일이 지나도록 간격이 길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도 또 한미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으니까 미국이 빨리 전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한미 관계의 금이 관계 아니냐. 26일 날 문가리가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이 그리고 그 내용이 한미 통화의 불발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문가리가 시진핑이하고 통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 100년을 축하하고 이런저런 중국에 아부하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미국이 곧바로 서가 바꿔라 해서 바이든이 서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26일에 시진핑과 문재인의 통화가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바이든을 통화를 기다리지 않고 중국이 계략을 가지고 바이든 전화를 문가리가 받기 전에 시진핑이 먼저 하는 일종의 장난을 쳤고 그래서 바이든은 화가 나서 곧바로 한국이 아닌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서가 총리가 바이든과 통화 때문에 퇴근 후에 다시 출근한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한밤중에 통화를 하니까 일본 시간으로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통화하러 그 비하기 전화로 해야 되니까 다시 관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엄청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이 급하게 일본 총리를 바꿔라 이래가지고 한국을 미일 동맹으로 압박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는 시진핑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내용이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역대 다른 중국의 주석들은 저러지 않았는데 시진핑은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더 긴 전문, 새로운 미국의 중국 전략에 대해 자, 28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이런 제목의 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중국이 미국과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서 시진핑을 교체, 영어로 replace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매우 강경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익명인 필자로 되어 있는 이런 보고서를 같은 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깊숙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직 미국 고위 정부 관료가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이 논문은 미국이 21세기에 직면한 단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 시진핑이 지도하에 점점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중국의 부상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정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돌려놓고 마오쩌둥과 유사한 개인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저항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해서 인종학살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중국이나 공산당원 전체를 공격하면 시진핑이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해 단합을 강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시진핑만 딱 집어서 핀셋으로 드러내듯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바이든 취임식에 42년 만에 대만 대표를 갖다가 초청을 했어요. 미국이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이렇게 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하나의 성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정식 대사관도 아니고 대만 대표부 대사라고도 안 부르죠. 대만 대표부 대표를 이번 취임식에 앉혀서 중국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대만에 대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중국과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안 있겠다라는 미국이 대립하는 양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바이든이 원튼 원치 않던 대중 공세를 트럼프보다 더 세게 할 것이고, 무역에만 트럼프는 집중으로 했는데 바이든은 동맹국을 규합해서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응할 거다. 그래서 바이든 임기 초반에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 근처에 대한 이 침입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도 그걸 일본 입장에서 보호해 주겠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 쿼드라는 모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을 동맹체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데, 한국 보고 여기 들어오라니까 한국이 안 들어간다고 뺀질뺀질 했죠. 그러니까 한국 대신 쿼드에 지금 영국을 참가시킨다. 그래서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쿼드가 토대가 되어서 이름은 지금 4개 나라라고 쿼드라지만 이것이 더 발전된 국제기구로 가야 되고, 홍콩 사태 이후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나선 영국을 쿼드에 참여시켜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그래서 반중국을 이 기치로 걸고 모이는 이런 국가 간의 동맹에 한국만 소외되면서 쿼드 참여를 결정하거나 불참하면 아마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겠지만은, 영국이 일단 대신 들어옴으로써 한국의 가치는 더 떨어졌고, 한국이 미국도 여기 안 들어올 거라고 보면서 결국은 한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선을 긋고 가겠다. 그래서 일본이 서가가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을 하면서 파트너십 강화한다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는 전자권 전환 시점을 날을 정해놓는 시점보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면서 한국하고 분명히 다른 생각을 했고,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 전환을 한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자권에 대한 첫 발언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문재인 임기 내에 전환해준다. 이런 이야기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서욱이라고 정신 나간 국방장관이 지 임기 내에 전자권을 전환하겠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전자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서두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2단계 검정 평가를 수용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한반도만큼 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면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이걸
북한과 협의하겠다라는 문정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다른 대통령은 한국과 얼마 만에 통화를 했을까? 조지 W. 부시는 취임하고 4일 만에 김대중과 통화했고, 트럼프는 취임 후 9일 만에 황교안과 통화했습니다. 황교안은 그때 권한대행이었죠. 그리고 오바마는 13일 만에 이명박과 통화를 했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이 통화한 시점은 일본보다는 작게는 하루, 많게는 닷새 정도 늦어졌는데요. 문이 시진핑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고, 청와대는 신년 인사로 통화했다 하지만은 미중 갈등 상황을 고려했다면 시진핑 통화를 거부하고 바이든 통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바이든과 통화가 됐을 건데 시진핑이하고 통화하는 바람에 물 건너갔다. 이것이 정확한 사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간은 미국 시간으로는 27일, 일본으로는 28일 새벽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새벽에 통화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부터 미일 동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통화 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손해배상 한국이 주장하는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서가에게 한일 관계도 진전시켜라고 충고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밤중에도 통화하는 편한 상대고 한국은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We are